안녕하세요. MB내공입니다. MB 스핑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희 쪽에서 취급하지 않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궁금해하실 제품들이 예. 있죠. 네. 그런 제품들이 가끔은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LG 톰프리 제품 코드리스 이어폰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애플에는 팟이 있고, 그다음에 갤럭시에는, 그러니까 삼성에는 버즈가 있고, 그다음 LG에는 톤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톤 플러스라고 하는 이 넥밴드형 블루투스 이어폰이 굉장히 많이 판매됐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뭐 정확한 기사는 아닌데 거의 그때 이제 뭐 표현에 따르면은 거의 초당 몇 대씩 판매가 됐다. 이 정도로 획기적으로 많이 판매된 모델이었었는데, 사실 그 이제 지금은 그런 넥밴드형 이어폰을 거의 이제 안 쓰잖아요. 그 시절에 그리고 코드리스 이런 것도 잘 없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변화가 필요했고, 상당히 좀 늦게 나온 편이긴 합니다. 그런 거 치고는. 사실 이 코드리스를 애플, 삼성, LG 이렇게 차례대로 선보였는데요. 이게 3.5단자를 없앤 순서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애플이 가장 먼저 에어팟을 내놨고, 삼성은 갤럭시 버즈, 그리고 이제 LG는 마지막 후발주자로 코드리스 LG 톰프리 7을 내놨습니다. 톰프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이제 명칭이 HBS-TFN 4부터 해서 4, 5, 6, 7 이렇게 4가지 모델이 나왔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한 제품은 7인데 이게 나온 지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올해 10월 26일 날 출시됐거든요. 따끈따끈하네요. 네, 6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리뷰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됐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노이즈 캔슬링, 드디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추가됐고, 그다음에 이어팁 재질이 더 고급스러운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6에 비해서 금액은 2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 7의 금액은 21만 9천 원, 그리고 6 모델은 19만 9천 원이기 때문에 2만 원 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굳이 6를 구매할 필요는 이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네. LG 하면은 그 사운드 튜닝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스마트폰 중에서 이제 갤럭시랑 이제 애플 아이폰이랑 LG 스마트폰이 더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점은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폰 중에서 음질을 좀 따지는 그렇죠. 그 브랜드가 이제 LG 제품들인데요. 어쨌든 LG는 이제 음향기기 전문 업체는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음향적인 부분들을 세계 최고의 음향기기들, 뭐 덴마크의 비에노라든지 아니면 메리디안 같은 게 영국인데, 그런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그 부분을 강력하게 보완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혹시 메리디안 제품 써보셨어요? 전 한 번도 못 써봤어요. 그러니까 메리디안이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는 오디오 브랜드인 건 맞는데, 이어폰, 헤드폰 쪽은 제품이 없고 주로 이제 오디오 쪽, 스피커 쪽, 그쪽 제품만을 주로 생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디오 업계에서 거의 메리디안이 탑급의 그런 터줏대감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메리디안의 그런 발언권 아니면 그런 말 한마디가 굉장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열티 많이 줬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LG전자는 또 세계 최고의 전자기기 브랜드잖아요. 100세 가전의 1위. 그렇죠. 저희 집 그 냉장고랑 뭐 이런 거 다 LG 거거든요. TV, 냉장고 다 LG. 네. 그런 만큼 이제 하드웨어는 LG.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음악적인 그런 거는 또 세계 최고의 브랜드인 메리디안.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같이 하나의 제품으로 만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엄청날 것 같은 이상적이네요. 이상적인 그런 제품입니다. 디자인이 되게 아담하고 귀여워요. 테스트 한다고 집에 가져갔더니 아내가 되게 눈독 들이더라고요. 예쁘대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한테 이거 화장품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화장품 어떤 게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름이 또 근데 있던데 파우더 컴팩트? 콤팩트. 그래서 손에 그러니까 쥐었을 때의 그런 느낌도 좋고, 대형 브랜드에서 나온 거 제품인 만큼 5개 커스텀 케이스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품 판매되는 제품은 이제 화이트랑 블랙 2가지밖에 없는데, 그 케이스를 씌우면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 배터리 케이스는 특별히 자외선 그렇습니다. 그 기능이 있잖아요. 네, 이게 살균 기능인가요? 네. 독보적인 기능인데, 같은 말입니다. 자외선 살균인데. 뚜껑을 열면 파란 불빛이 나와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파란 불빛이 나오는데, 그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자외선 살균 기능이 있어요. 네, 이 기능이 사실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아답터를 꽂아야만 발현되는 기능이고요. 그러니까 유선 연결로 충전을 할 때만 발동이 되고요.
사실 유선 이어폰들은 쓰고 벗으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바깥에 노출되잖아요. 근데 이 코드리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에서 끼고 바로 넣다 보니까 이 세균에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어폰을 낄 때 그 귀 내부에서 세균이 증식이 엄청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 또 위생에 대한 그런 관심이 거의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 기능이 거의 이제 이 제품이 유일한 그 다른 브랜드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기능이기 때문에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뭐 배터리 케이스 얘기를 했으니까 유닛 디자인을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에어팟 프로를 닮았어요. 그냥 콩나물 흰색 콩나물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뭐 뭔가 특별할 건 없고 특별할 건 없다고 생각이 네. 되고요. 착용감도 뭐 준수했고 네, 뭐 착용감 준수했습니다. 음향기기 브랜드라기보다 이렇게 폰의 부속품으로 나와 있는 브랜드들은 이 통화 기능을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바 타입이라 그러죠. 다리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에어팟 프로 마찬가지로 그 톰프리 제품도 역시 그런 디자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하면 5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끄면은 7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의 뭐 제품들이 다 갖고 있는 러닝 타임 같아요. 네, 일반적인 것 같죠. 네. 그리고 무선 기능도 지원하고 일반적인 수준의 생활 방수 IPX4 정도의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또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네. 네, 바로 어플 지원이 빵빵하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EQ 조절뿐만 아니라 뭐 메리디안 튜닝을 가미할 수 있는 EQ도 따로 있고요. 노이즈 캔슬링 온, 노이즈 캔슬링 오프, 그리고 히어스루라고 하죠. 예, 그 외부 주변 소리를 듣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뭐 펌웨어가 지원될 수도 있고요. 네. 아 그리고 저는 정말 필요한 기능인데 대부분 제품이 없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터치를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만지작거리다 보면은 실수로 오작동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터치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 제품에는 켜고 끌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제품은 그 터치를 아예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사운드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기능 얘기했으니까 네. 질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네. 일단 사운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네, 살짝 아쉬웠어요. 아, 시작부터 이런 말 하면 약간 초를 치는 느낌이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폰을 메이커로 하는 브랜드들은 사실 이 음악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느낌이 좀 살짝 빠져 있어가지고 기계적인 부수적인 완성도는 뛰어난데 뭔가 한 끝이 아쉬운 튜닝을 좀 갖고 있다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에어팟이든 뭐 버즈든 아니면 뭐 톰프리든 간에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는 기기잖아요. 그런 거인 만큼 음색이 어느 쪽에 뭐 치중되거나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다양한 장르 어울릴 수 있도록 되게 평이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 적당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약간 그런 쿵짝쿵짝하는 그런 소리 쪽에 약간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장르를 가린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아주 평균적인 노멀한 그런 사운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제품에서 특징적인 사운드를 얻으려면 메리디안을 역시 빠뜨리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리디안이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취급하지 않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약간 그 스피커 형태를 띠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 설정이, 그러니까 앱을 깔지 않고 변경하지 않는 기본 설정이 임머시브라는, 그러니까 해석하면은 몰입적인 이런 세팅이 기본이에요. 그걸 들으면 아마 대부분의 이제 유저들은 당황할 겁니다. 소리가 좀 이상하거든요. 내용님이 먼저 사실 이 제품을 듣고 그 다음 제가 이어받아서 들었는데 되게 익숙하지 않은 코드리스 소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어플을 한번 켜봤는데 이멀스라는 게 딱 켜져 있더라고요. 독특한 사운드 튜닝을 갖고 있어서 뭐 쉽게 말하면은 이 3D 이펙트를 켰는데 에코가 좀 꺼진 느낌? 그래서 좀 중간에 좀 텅 비고 좀 동굴 같은 사운드가 났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EQ는 끄고 사운드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1번, 2번이 있는데 개인별로 이제 EQ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카테고리거든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 건드리면 플랫으로 맞춰져 있어요. 저는 이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지정하는 톰프리 사운드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중역이랑 고역이 일단 부각되는 사운드고 저역이 조금 사실 아쉬운데 이 부분은 노이즈 캔슬링을 키면은 저역이 부각되기 때문에 약간 일부러 약간 좀 꺼둔? 이렇게 좀 낮춰놓은. 낮춰놓은 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저는 핵심인 게 메리디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내추럴하고 이머시브가 주된 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둘 다 약간 일반적으로 이어폰 들으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약간 이질적인 소리라서 약간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메리디안이 어쨌든 이어폰 헤드폰을 만들지 않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게 이어폰을 그러니까 그 갤럭시 라이브처럼 라이브 때처럼 이어폰을 듣지 않고 있다. 이어폰을 끼고 듣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적응할 필요가 있어요. 적응을 하시면은 톰프리만의 독특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브랜드와 달리 조금 신기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LG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좀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꽤 만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브랜드에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좀 유니크함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런 성향이 많은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내추럴이 조금 더 일반적인 소리고 임머시브는 대단히 입체적인 소리라서 스피커 같은 귀에 착용하지 않는 상태로 듣는다고 이해를 해야지 조금 이해 가실 만한 소리라고 생각해요. 네, 톰프리 6에서 톰프리 7으로 넘어간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노캔의 유무잖아요. 의도적으로 좀 저역이 좀 낮춰진 튜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캔을 키면 되게 저역이 많이 부스트가 돼요. 근데 이게 아쉬운 점이 어플로 이게 단계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끄고 키는 것만 가능하고 이렇게 뭐 1부터 10까지 이렇게 레벨 조절은 안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살짝 과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노캔에 소음을 깔아준다는 그 역할은 충실한데 이 노캔을 키면서도 이런 음악과의 밸런스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역이 좀 과해지면서 이렇게 좀 나머지 대역들도 좀 잡아먹는 느낌이 있었고요. 노캔 성능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에어팟 프로나 아니면 요새 나온 그 보스의 QC 이어버드 같은 경우에 노캔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거에 못지않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노이즈 캔슬링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서 얼마나 이제 음질을 해치지 않을까. 그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인데 글쎄 아까 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스마트폰의 부속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기적으로 접긴 하면 음질이 다소 아쉬운 거는 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또 해요. 그러니까 노캔이 강한 만큼 노캔을 조절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펌웨어로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통합 품질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통합 품질은 아까 이제 그 스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 형태로 나온 제품들이 통합 품질이 좋은 편이잖아요. 근데 제가 통화를 테스트했을 때는 에어팟 프로만큼의 그러니까 통화 품질은 돼요. 근데 이제 에어팟 프로보다는 외부 소음이 조금 더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통화하는 용도로만 쓴다 그러면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테스트하면서 좀 지하철에서 써보니까 좀 끊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최근에 보니까 펌웨어로 연결성 패치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건 다른 브랜드 얘기였는데 그래서 펌웨어로 이 부분도 약간 수정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본이니까. 저도 내공님이 끊긴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그 다음날이랑 다다음날 그 지하철이랑 대중교통 이용을 썼는데 생각보다 안 끊겼어요. 이게 사람을 타는 건지 그래가지고 뭐 연결성은 저는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버즈 라이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애플도 이제 그런 디자인은 많지만 사실 콩나물 디자인을 처음 만든 건 애플이었잖아요. 버즈 라이브도 강낭콩이라는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서 누가 봐도 저거 버즈 라이브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LG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아쉬워요. 그래서 그 제품이 연결됐을 때도 뭔가 팝업 같은 게 애플은 떴잖아요. 네. 애플이 저는 그런 거 되게 잘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든 간에 기동이 되면 애플 거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사소하지만. 저희 둘 다 LG 폰 쓰는데 사실 기대하고 페어링을 했는데 네, 아무것도 네, 안 뜨더라고요. 없더라고요. 네. 이게 그래서 물론 이제 앱 같은 경우는 앱을 켜면 되게 화려하게 나오긴 하거든요, 인트로가. 근데 그거는 이제 폰을 가리지 않고 나오는 거니까 LG 제품만의 뭔가가 조금 생긴 것도 그렇고
뭐 소리는 뭐 메리디안으로 확신하다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 LG 거는 아니니까 되게 전체적으로 영상이 약간 부정적으로 흘러간 것 같은데 일단은 또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제품? 훌륭한 가전제품에 속하는 코드리스이고 뭐 음향기기로는 사실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음향기기만을 주력으로 하는 이제 덕후죠. 예, 음덕후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능이랑 이런 것보다는 소리 자체에 조금 더 평가를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다른 외적인 부분, 기능이나 뭐 착용감이나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특별하다고 느껴지지 않지만 이제 메리디안의 사운드를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일 듯 싶어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코드리스 중에 어느 코드리스에서도 듣지 못한 사운드를 듣고 싶다고 하면 이 제품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G의 신제품 코드리스 톰프리 7 제품을 만나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